안녕하세요, 여러분. 2014 찌키트 강에서 인사드리는 수능 영어 영역 1등급기를 제시해주는 패스파인더 배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기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강북 비타 에듀와 함께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일단 이 영어 영역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강북 비타 에듀 선생님들께서 함께 모이셔서 한 달을 고민하면서 출제 가능한 문제를 선별했습니다. 엄선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수학능력 시험을 경험한 게 제 개인적으로만 15년이 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출제자들의 시각, 출제자들의 출제 원리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그 누구보다도 전문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문가들이 하나도 아니고 10분이 모여서 엄선한 문제이니만큼 이 문제의 출제율이라든가 변형률은 그 무엇보다 높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서 서점에 다녀보셨을 거예요. 파이널 기간이라고 여기저기에서 EBS 연계 문제집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집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집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문항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문항, 그리고 여기 이 패스파인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항들을 엄선해서 중복되는 문항들은 출제 가능 문제로 나중에 한꺼번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중요하다, 우리 영어과에서 중요하다고 엄선한 문항들, 반드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문항들을 압축해서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문항수를 총 32개로 줄였고요. 이 32개의 문항에서 26개의 문항은 수능 완성에서만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항은 6개의 문항은 인터넷 수능에서 모으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인터넷 수능 문항의 수가 좀 적은데요. 그 부분은 나머지 출제 유형 문항을 번호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요약문 형태로 제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충분히 도움을 얻을 것입니다. 저희 강북 비타 에듀 학원에서도 이런 찍기 특강과 관련한 수년간의 임상실험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만들어낸 문제를 가지고 마지막 2개월 동안 우리 재수생 수험생들에게 실험을 해봤고요. 이 친구들은 결국 영어에서 좋은 성적으로 보답을 해줬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통해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자, 믿고 이 강의를 수강하신 만큼 끝까지 초심을 가지시고 유지하시면서 완강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 향상의 기쁨을 꼭 맛보실 거라 믿습니다. 네, 바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수능 완성 1강이었습니다. 유형편 1강의 Let's Check It Out 문제였습니다. 사실 Let's Check It Out 문제를 시중에 나와 있는 연계 문항집에서는 주로 다루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허점을 봤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문항을 가지고 변형을 해봤는데요. 일단 항상 연계 문항을 공부하실 땐 문항을 보시는 순간 이거는 주제가 뭐지? 라는 생각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지문이 주어지면 첫 문장만 외우고 주제 외우는 친구들 있는데요. 이거는 어지간한 고3 수험생들이 많이 하는 방법이지만 아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를 잡고 그 다음에 이 글의 주제가 뭔지를 옮겨 적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이게 그거였지 하고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첫 문장에 주제 외우는 미련한 짓은 하지 마라. 그리고 키워드를 잡아서 그걸 가지고 기억을 하려고 해라. 이 지문의 키워드는 children, 일단 아이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moral 또는 morality, 이 도덕성을 학습시키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 그렇죠. moral context 내지는 morality. 이 두 단어만 잡으면 주제는 됐어요. 자, 이 문제를 제가 어법 문제로 변형을 시켜봤습니다. 변형을 했을 때 어법 문제는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을까? 한번 보죠.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come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제가 굵게 표시했습니다. 자, 대절의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자, 이 관계대명사가 주어가 아니라 그 앞에 나오는 선행사 moral issues가 주어라는 겁니다. 자, issues 복수형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주어와 동사의 수의 일치. 자, 주어와 동사 수일치했기 때문에 복수, come.
단수면 comes. 잘 나왔죠? 2번으로 넘어갑니다. 2번 old enough예요. old enough는 형용사가 왔어요. 그 다음에 enough가 뒤에서 왔어요. 자, 출제 의도는 뭐? enough의 위치.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명사를 수식할 때의 enough와 형용사 부사를 수식할 때의 enough는 그 enough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자, 명사를 수식할 때의 enough는 enough money, enough time, enough space 앞에서 꾸며줍니다. 자, 형용사와 부사를 꾸며주는 enough는 old enough, tall enough, short enough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 부사는 뒤에서, 명사는 앞에서. 자, 그러면 돌아가 볼까요? old는 형용사, enough가 뒤에서. 적절한 어순이었죠? 다음 세 번째 문항입니다. 네, 하나가 좀 더 갔나요? 자, 여기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리라고 하는 단어가 보였는데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입장에선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뭘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What they must do. 그들이 해야만 하는 것. What they must not do.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뒤에 from us. 제가 좀 변형을 해봤습니다. 우리로부터. 우리는 성인들이에요. 우리 어른들로부터 아이들은 해야만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빙고. 들을 필요가 있죠? 자, 이렇게 need 다음에 투부정사 올 수 있어요. 문제는 투부정사가 올 때 to be told. 자, 수동태로 올 수도 있고 to tell, 능동태로 올 수도 있었습니다. 자, tell이라는 동사는 목적어를 두 개를 취하는 사형식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는 선생님, 왓절이 그냥 목적어로 하나로 왔죠? 그렇습니다. 목적어가 하나로 왔기 때문에 수동태가 될 개연성이 높았죠. 그런데다가 from us, 우리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거니까 수동태가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확인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나온 김에 나머지 문항도 연습을 해봐야겠죠? 자, 지우고 4번 connected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 connected는 discipline이라는 명사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훈련이나 규율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규율이죠. 규율은 규율인데, 자, connected to stated and clarified moral values. 자, 명시된, 그리고 clarified 하면 분명하게 언급되고 명시된 도덕적 가치와 관련되어진. 자, 항상 분사를 물어볼 때는 분사 입장에서 이 명사를 어떤 수식하느냐, 능동 수식하느냐, 수동 수식하느냐. 이거 판단하는 문제 아닌가요? 자, 그러면 규율의 입장에서 보세요. 이 규율의 입장에서 보면 규율은 관련하고 있는 거예요? 관련된 거예요? 규율의 입장에서는 관련된 거죠? connected, 과거분사 잘 썼다. 자, 마지막으로 5번입니다. 이 5번 문제가 아주 관건이었어요. 학생들이 속기 쉬웠던 문제고 사실은 이 배상준 선생이 여러분들에게 함정으로 준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때 someth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해 주는 게 to believe in이 왔어요. 자, 믿을 어떤 것. 자, 아이들은 뭔가 믿을 것이 필요하다. 믿을 어떤 것. 그리고 나온 이 that은 관계대명사입니다. 누구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예요? 역시 이 앞에 나오는 something을 꾸며주는. 다시 말해서 이 someth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식을 하나로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두 개로 받고 있는 거죠. to believe in으로 꾸며주고 that절로 꾸며주는. 그래서 이중 한정을 받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의 학생들은 이렇게 봤을 겁니다. 선생님, 여기 in that이 왔으니까 접속사고, 접속사면 완전 문장이 와야 되는데 이렇게 비동사부터 왔으니까 이게 틀렸어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문법적으로는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인데 아쉽습니다. 자, 이거는 in that이 아니고, that이 아니고, 이때는 죄송합니다. believe in에 끊고 that절에서 끊어주는 센스 있는 접근이 필요했다. 이렇게 해서 1번 문항을 마치고요. 1번 문항에서 키워드 잊지 마세요. 아동, 아이들에겐 필요한 게 뭐다? 도덕적 가치가 필요하다. 그냥 마냥 돈만 주고 놀아라 이러지 말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마무리하죠.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수능 완성 요형편의 1강, 같은 1강의 5번째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 전국의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항이 아마도 빈칸 유형이 아닌가 싶어요. 영어로는 gapfilling이라고 하는데
이 빈칸 문제의 출제 원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paraphrase라고 합니다. paraphrase는 뭐냐? 바꿔쓰기. 뭐라고요? 바꿔쓰기다라는 거야. paraphrase. 절대로 빈칸은 근거를 주지 않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 지문 안에 빈칸에 답이 될 근거를 반드시 줘요. 다만 그걸 숨겨주느냐, 조금 더 명시적으로 주느냐, 그거는 문항마다 차이가 있어요. 숨겨주면 난이도가 높고, 그 다음에 그거를 명시적으로 주면 난이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 점을 여러분 유의하시고, 제가 사례를 하나 드릴게요. 수능 특강에 나오는, 수특 교재에 나오는 빈칸 문제였습니다. 어떤 출제 원리를 가지고 출제하느냐. 잘 보세요. 지문 전체 중에 아주 일부만 준 겁니다. 빈칸이 있는 문장과 그 다음 그 빈칸 밑에 있는 문장을 준 거예요. Unless you can explain, 네가 설명할 수 없다면, 뭐를, 블라블라블라, 이 빈칸을 설명할 수 없다면, you haven't started fixing anything. 너는 어떤 것도 고치는 걸 시작하지 않은 것이다. 자, 이거를 말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너가 이걸 설명할 수 없다면 너는 어떤 것이든 고치는 걸 시작하지 못한 것이다. 뒤집으면 고치려면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또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선택지를 보니까 선택지는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부사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가 되겠죠. 부사가 선택지니까. 너는 이렇게 설명할 수 없으면 너는 그걸 고칠 수 없다. 그러면 이 빈칸에 근거가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여러분, 수능에서 영어 성적은 굉장히 중요해요. 해놓고 제가 다시 요즘 국어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어. 국어도 이렇게 뭐 공부하기 할 게 많니? 이렇게 얘기 한참 다른 얘기를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왜 영어가 중요하냔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우리는 방금 전에 한 얘기에 근거를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합니다. 중간에 딴 얘기를 안 가요. 그런 걸 영어로는 다이그레션이라고 그래요.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빈칸의 근거는 바로 그 다음 또는 바로 그 직전에 있을 거라는 거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하세요. 빈칸에서 멀어지면 답에서도 멀어진다. 답에서도 멀어진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답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찾아야겠죠. To help the criticized person. 비난받는 사람.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야. How to fix. 어떻게 고칠까 알도록. You object to. 네가 반대하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이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이게 싫거든. 그러면 좀, 야, 너 왜 이렇게밖에 못하니? 그럼 고치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고치는지 알게 도와주려면 define. 명령문 나왔어요. 필자의 주장 들어갑니다. Exactly what went wrong.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히 정의해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자, 어떻게 설명할 수 없으면 못 고치는 거죠? 어떻게 설명하면 고칠 수 있다고 그랬죠? 정확히 설명해주면, 정확히 정의 내리면. 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다면? literally, 문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공손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differently, 다르게 설명할 수 없다면, specifically,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자, 정확히 정의해라. 구체적으로 정의해라. exactly의 동의어는 specifically입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빈칸을 왜 어려워하느냐. 빈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꿔쓰기라고 하는 출제 원리를 갖고 있어요. 이 바꿔쓰기의 출제 원리는 첫 번째, 여러분이 빈칸을 포함한 문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빈칸에 힌트가 되는 걸 바꿔 썼을 때 어떤 어휘로 써야 되는지 어휘를 알아야 된다는 거. 자,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빈칸에 대한 팁을, 굉장히 중요한 팁을 여러분한테 드렸습니다. Never forget it. 잊지 마세요. 빈칸의 정답은 가까이에 있다는 거. 자, 그러면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지문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걸 전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답이 되는 근거만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가 이렇습니다. Multi-year change project across the organization. 그 조직 전반에 걸친 수년간의 변화 프로젝트는 can seem overwhelming. 자, 그래서 이 multi-year change 프로젝트가 overwhelming. 뭐처럼 보이냐면 굉장히 압도적으로 보여. 야, 이거 너 3년간 이걸 해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